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가 연일 화제입니다.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재산이 1년 새 41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후보는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며 검찰 독재의 길목을 막아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결국 뒤로는 검찰 경력을 이용해 재산 늘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당의 1번 후보답습니다. 비례대표 6번 김준영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2021년 자신이 낸 책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비난했던 김 후보는 정작 자신의 아들은 15세 때 미국 국적을 선택해 국제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 2, 3번 모두 50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조국혁신당이야말로 50억 클럽이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의 명분 없는 복수열전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수상한 비례대표들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임기 조기 정식, 대드덕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권력기관을 싹 갈아엎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조국 대표에 대한 쿠데타 미수 특검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국혁신당 불꽃펀드에 200억을 달성해 주신 가재, 붕어, 개구리님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다들 자산이 50억, 미국 국적의 자녀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르헨티나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 연달아 브라질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말하며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본 혐오 또한 잘 알려져 있죠. 초밥 12인분 처먹고 일제 샴푸 쓰는 걸 보면 아가리와 대가리는 친일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주둥이는 반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6.25 전범이자 핵을 개발한 독재자 보고 노력했다라고 표현했죠. 또 러우 전쟁이 발발해 국제사회가 모두 러시아를 비난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 혼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전쟁이 났다며 러시아를 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쉐쉐 발언을 했고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세계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 불안을 겪은 세계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 결속을 다지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 독재와 권위주의 세계에 붙으려 하는 것이죠. 반중 정서는 우리만 높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야당 대표가 중국의 쉐쉐를 알려주셨으니 중국 인민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중국이 이재명 대표에게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님, 좁은 인천 계양을 버리고 대륙으로 가십시오. 베이징 갑에 출마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반 시진핑 세력에게 평소 갈고 닦은 실력대로 형보수지 한번 알려주면 15억 중국인이 신체 9구멍으로 눈물을 질질 흘릴 겁니다. 땅이 넓으니 대장동처럼 쇼킹할 곳도 널렸습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대륙으로. 반도의 붉은 별, 대륙을 집어삼키십시오. 대한민국 좀비 없이 편안히 살아봅시다. 중국은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가, 러시아. 이재명 양심에 털나서 하나도 안 추워. 러시아 화이팅! 지난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제에 출마한 민주당 변광영 후보를 만났습니다. 거제로 직접 찾아가 만났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9일에는 부산을 찾아가 배재정 민주당 후보와 함께 낙동강변 걷기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총선판에 뛰어든 것이죠. 퇴임한 대통령은 대개 투표 많이들 하세요 같은 덕담을 합니다. 진영을 넘어선 사회 원로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오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노골적으로 그냥 민주당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분 왜 이렇게 몸이 달았을까요?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감옥 예약된 범죄자들의 빵 입소 거부 몸부림 선거입니다. 2심까지 실형받은 조국, 1심 징역 3년 황운하, 이미 빵에 있는 송영길, 그리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박지원.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야 어떻게든 빵을 피할 가능성이 높기에 검찰 독재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위 부정 채용 등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범죄자들과 연대해 현 정부의 힘을 빼고 자신에 대한 수사에 방탄을 치는 것.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림수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K-팝, K-푸드에 이어 K-크리미널이 대유행하겠습니다. 범죄자가 감옥 대신 국회 가는 나라 대한민국, 범죄자 천국 코리아, 만국의 범죄자여 한국으로 오라. 잃을 것은 수갑이고 얻을 것은 금배지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이 역겨운 코미디에 가담했으니 국격님이 살살 녹습니다. 민주당 포퓰리즘 때문에 한국이 베네수엘라 꼴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수준이면 베네수엘라는커녕 조폭이 정부를 장악해 국가 기능이 마비돼 버린 IT 꼴 날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적대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산 전체주의는 적대의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선대들의 나라 우리 북한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적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적대의 언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 수박, 이찌기, 극우, 죽창, 검찰 독재, 탄핵. 이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쓰는 대부분의 언어가 적대의 언어입니다만 그 중에서 최고의 적대의 언어는 형, 보, 수, 지. 감사합니다. 네. 님이 살살 알겠습니다. 국격님이 알겠습니다. 난 그런 욕을 잘 안 해가지고 이곳을 해야 돼? 이곳에 있습니다.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기상 통관처럼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렵습니다. 위치까지 잡는 거. 약간 더 웃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표정을 지금 안 보고 있어서요. 아니야. 그러면 너무 서민 교수님하고 차별성이 없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 왜 이래? 나 이번 기회에 좀 아나운서로 데뷔하려고 그래. 자꾸 나를 코미디언을 만들려고 그래. 아, 다시 들어와야지.